요 안쪽도 흰색으로 남길 거고요. 요 바깥쪽도 흰색으로 우리가 남겨야 돼요. 물칠을 했기 때문에 확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붓에서의 물량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채화 초보자 독학자분들을 위한 그림 수업을 진행하는 물고기 아트입니다. 오늘은 페랭이 꽃이라는 꽃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구독자님께서 이 꽃을 꼭 한번 그려봐 달라고 댓글을 한 2번 정도 남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페랭이 꽃이 뭔지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이름은 종종 들어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생긴 꽃인 거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하셔서 이 페랭이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종류도 다양하고 색깔도 다양하고 모양도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스케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페랭이 꽃이 들어갈 위치를 이렇게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릴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하나 더 이런 식으로 들어갈 위치들을 좀 잡아줍니다. 자, 중심을 하나 찍어주시고 그 나팔꽃 모양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얘는 특징적인 게 이 끝이 이렇게 톱니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이드선을 여러분들은 거의 안 보이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 그리고 넘어가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구간을 좀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간을 나눠주고 전체 그 외곽 라인을 조금씩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그려주면 될 거예요. 5장의 꽃잎이고요. 이제 여기 중심부부터 들어갈게요. 사진이 작아서 저도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수술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그려주면 조금 더 수월하게 중심이 먼저 그려지면 나머지들은 중심에 맞춰서 그리면 되니까요. 이렇게 한 장 그려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나오니까 이제 바로 한 장 연결시켜서 그릴 수 있겠죠. 나머지들도 같이 쭉 연결해서 천천히 그려볼게요. 꽃잎의 외곽들은 너무 일정한 그런 느낌보다는 조금은 불규칙적인 그런 느낌으로 그려주시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겠죠?
이렇게 꽃을 일단 2송이 그렸고요. 얘는 또 이파리가 되게 뾰족뾰족한 이런 이파리들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스케치 단계에서 이렇게 그려도 되고요.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채색을 할 때 들어가 주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채색을 한번 바로 들어가 볼 거고요. 스케치는 제가 자료실에 올려드릴 테니까 다운받아서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채색 전에 떡지우개나 지우개를 사용해서 스케치 항상 연하게 해주시고 들어가 주시면 연필선이 좀 은은하게 남으면서 예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색깔을 만들어야겠죠? 일단은 기본 베이스를 레드 브라운, 그리고 여기에다가 퀴나크리돈 퍼머넌트 마젠타를 섞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이런 컬러거든요. 붉은색인데 자주에 가까운 붉은색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퀴나크리돈 퍼머넌트 마젠타 이 자체가 약간 자줏빛이 좀 강한 그런 컬러라서 저는 이제 이걸 섞어줬고, 이제 조금 더 섞어주면 이런 색이 나와요. 그러니까 좀 더 붉은 계열의 색이 나오죠. 이 컬러가 없으신 분들은 보라색을 약간 섞어주시고, 근데 보라색을 많이 섞으면 굉장히 탁해지니까 약간만 섞어주시고, 오페라 컬러를 조금 더 섞어주세요. 이렇게 하셔서 맞춰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색을 좀 넉넉하게 좀 단계별로 좀 만들어 놓을게요. 물을 점점 타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그 다음에 물을 좀 깔아줄게요. 얘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게 이 꽃잎 안에서 색깔이 지금 여러 번 바뀌어요. 그리고 이 물칠하실 때, 특히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의 그런 형태의 꽃을 물칠을 하실 때 조금 어려워하실 수 있어요. 이 톱니바퀴 모양대로 다 물칠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스케치 라인 따라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아니면 그냥 여기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좀 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하고자 한다면 그대로 물칠을 좀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물칠을 이렇게 좀 해주고요. 자, 이제 색깔을 묻혀서 가지고 오는데, 요렇게 요 안쪽도 흰색으로 남길 거고요. 요 바깥쪽도 흰색으로 우리가 남겨야 돼요. 그래서 물칠을 했기 때문에 얘가 확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붓에서의 물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티슈에다가 이렇게 한번 물을 좀 뺀 다음 들어가 주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 진하게 색상을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밝기를 가지고 칠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이중으로 또 덧칠을 할 때 단계가 조금 더 날 수 있거든요. 색상의 단계가. 자, 지금 여기 앞쪽 부분에 남겼죠. 그리고 이제 뒤쪽 부분도 남길 건데요. 자, 그냥 딱 따는 게 아니라 꽃잎에 얘도 문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양을 맞춰서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물기가 이렇게 물을 깔아주고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너무 이제 이 붉은색에 물기가 많았다면 여기 흰색이 남겨지기 어려우니까 그런 거를 좀 잘 해주시고, 조금 더 진한 색을 약간만 더 묻혀가지고 물기가 아직 있을 때, 자, 가운데 부분에 한번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안에서 좀 이렇게
결을 조금 더 표현을 해볼게요. 물기가 없어야 돼요. 근데 너무 없으면 또 밑에 색이 다 끼니까 적절히, 그러니까 살살 필압에 조정을 해주시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어렵죠? 그래도 처음에만 어렵지 2번, 3번 이렇게 해보시면 또 잘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 다른 꽃잎 들어가주면 되겠죠?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그 다음번에 또 잘 할 수 있으니까 과정을 즐기면서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도 요렇게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여기 바깥쪽도 남겨야 되죠? 잘 보고 칠해줘야 돼요. 그리고 꽃과 꽃의 경계는 일부러 약간씩 좀 이렇게 라인으로 좀 남겨주셔도 돼요. 어색하면 또 나중에 또 덮어서 처리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는요, 요거하고 꽃잎이 겹친 부분이죠. 특히 이 위에 있는 꽃잎이 얘를 가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물감 양을 조금 더 늘리고, 근데 조금 더 늘리면서 물의 양도 조금 늘리고, 아까는 제가 레드 브라운과 퀴나크리돈 퍼머넌트 마젠타만 섞었는데 요번에는 보라색을 약간 섞어줄게요. 그래서 여기 어두운 부분에 조금 더 이렇게 색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말랐죠? 물기가 잘 퍼지지 않을 때는 찍어 놓고 주변으로 그라데이션 블렌딩을 해주면 됩니다. 이 정도. 자, 그리고 여기도 그쵸, 얘하고 꽃잎이 겹친 부분, 그래서 얘가 이제 싹 밑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데도 한번 이렇게 싹 넣어주는 거죠. 저는 지금 세목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건조가 될 수 있어요. 물을 깔아주실 때 좀 넉넉하게 깔아주시면 돼요. 이 수술 부분은 이렇게 좀 피해서 물칠을 해주세요. 하실 수 있으면. 제가 예전에 이 헤랜드 붓을 좀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헤랜드에서 제가 이 붓을 사용한 영상을 보시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붓을 여러 개 이렇게 제공을 해주셔서 어저께 받았는데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영상을 봐주시고 그렇게 연락을 해주셨다는 게 사실 한편으로는 나한테도 어딘가에서 연락이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날이 올까? 이런 생각을 사실은 막연히 늘 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이렇게 연락도 오고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쓰는 이 붓들도 일단은 제가 여러 개 안 써본 것들 위주로 해서 한번 지금 써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사용하는 이 붓은 이렇게 캡 형태로 이렇게 끼웠다 뺐다 하는 이런 형태인데 이게 트래블 붓이에요. 여행용. 뭔가 끝이 굉장히 날렵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붓을 좋아하니까 이거를 지금 써보고 있어요. 제가 사용을 해보고 나중에 다음 주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이 물붓 있죠? 물붓, 요거 바르는 이 물붓도 헤랜드 붓인데요.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긴 붓대. 근데 요거는 짧은 붓대예요. 되게 귀여운. 요것도 길이만 다르지 사용감은 똑같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요거를 한번 제가 시간을 마련을 해가지고 붓을 한 번씩 쫙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붓이고 또 연락을 주셔서 너무 기뻤어요. 요즘에 좀 붓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막 다 사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 제가 써보고 정말 괜찮은 것들만 이야기하거든요. 원래 좀 붓 욕심도 좀 많기도 하고 그리려는 그림의 스타일이 좀 제가 뚜렷하게 잡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선호하는 붓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용을 해보고 이런 붓은 좀 괜찮다 싶은 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절대 막 구매하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보를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편하게 들어보시고 이 붓은 나하고 좀 맞을 수도 있겠다. 내 그림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도구일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한번 유심히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저도 그렇지 않으면 부담스러워서 이런 거 못 하거든요. 한 바퀴 쫙 칠했죠. 그래서 위에 있는 꽃잎, 아래에 있는 꽃잎 이런 거 구분을 지금 해주는 작업이고 거의 다 말랐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선을 올려가지고 지금 팔레트 보시면 물기는 거의 없어요. 그쵸? 되게 빡빡한 느낌인데 요 남은 소량의 그런 물감으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그 주름들 있죠? 주름을 잡아보는 거예요. 주름을 잡는다는 거는 선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주름 안에서 밝은 곳, 어두운 곳이 어딘지 어두운 데는 눌러주고 밝은 데는 남겨두고 이런 식으로 색칠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붓을 좀 씻어줄게요. 자, 그리고 제가 무채색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무채색 만드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레드 브라운과 코발트 블루를 적절하게 섞어주시고 코발트 블루의 양이 조금 더 많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노란색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섞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저는 팔레트에 항상 무채색을 만들고 나면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이런 거는 좀 잘 안 닦아요. 왜냐면 그때 만들었던 무채색이 예뻤다면 좀 남겨놨다가 다른 그림에 활용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먼지가 앉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먼지 당연히 앉아요. 그런데 에어브러쉬나 이런 걸로 이렇게 쿡쿡 불어서 날려주시거나 그냥 입으로 후후 불어서 날려주시면 돼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먼지가 앉진 않을 거고요. 행여나 먼지가 앉아서 이 먼지가 그림에 묻었다고 해도 얘가 그림이 다 건조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막 그림 그리는 중에 먼지를 떼어내야지 막 이렇게 안절부절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조합을 해서 만들어둔 무채색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 어두운 부분 쪽 제일 홀 부분 있죠? 여기다가 조금 이렇게 좀 칠할게요. 홀. 여기 홀 부분이 조금 더 어둡게 잡혀져야 나머지들이 좀 빨리 정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꽃잎이 들어가 있는지 올라와 있는지 이런 것들 조금씩 잡아주시면 돼요. 너무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호라이즌 블루에다가 저는 울트라마린을 조금 타서 푸른색 컬러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칠해줄게요. 수술이죠. 조금 더 연보라 계열이 좀 들어가도 괜찮아요. 3번 더 아래쪽이나 옆쪽 부분에 한 번 더 터치를 넣어서 음영을 좀 줍니다. 자, 안쪽이 또 색깔이 좀 있죠. 그 색깔을 좀 넣기 전에 이쪽 라인이 조금 더 또렷해요. 그쵸?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붉은색을 좀 만들어서 한 번 더 여기다가 물칠을 하고 전체적으로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 물칠을 할 때는 밑에 우리가 칠해놨던 게 완전히 건조가 됐는지 확인을 하고 살살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경계 부분을 조금 더 또렷하게 만들어주고, 요 라인 쪽에는 이렇게 조금씩 무늬 같은 거 있죠? 요런 애들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약하게 해서 더 약하게 바탕에 조금 깔아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단단한 붓을 사용을 해줄게요. 지금은 물을 안 칠했어요. 그리고 위쪽으로 그라데이션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오페라 컬러와 퍼머넌트 마젠타를 조금 섞어가지고 여기다가 물을 조금 깔아주세요. 안쪽 부분. 여기 물을 깔아주실 때는 여기 경계까지만 깔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작은 붓을 사용해서 물을 깔아주시면 됩니다. 자, 후커스 그린과 셉그린, 저는 셉그린을 조금 더 많이 쓸게요. 그리고 레몬 옐로우도 조금 섞어주고요. 여기 이렇게 풀 부분들을 먼저 좀 잡아줄게요. 색깔도 조금 바꿔서 팔레트에 초록색이 있다면 그 초록색 조금 사용하셔도 돼요. 아래쪽에 이렇게 사이사이에 조금 더 진한 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주세요. 여기도 아직 채색은 안 했지만 미리 좀 이렇게 넣어 놓을게요. 요거는 제가 이따가 따로 과정만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조금 더 가느다란 색필을 사용해서 오페라 컬러와 여기 있는 붉은색들을 조금 섞어주고, 오페라 컬러와 저는 여기 보라색을 좀 섞어줄게요. 브라이트 바이올렛.
쓰던 초록색을 조금 사용해서 여기 안쪽에 약간씩 넣어줄게요. 그리고 아까 쓰던 무채색 있죠? 요거를 여기 경계 부분에 이렇게 라인을 살짝씩 그려줍니다. 그리고 꽃잎에서도 이제 이 꽃 주름들이 살짝씩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정리하는 느낌으로 이 라인을 조금씩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는 이 꽃이 또 겹쳐지는 부분이니까 회색빛이 조금 더 들어가도 되겠죠. 이 꽃의 그림자들을 이렇게 좀 살짝씩 넣어줘서 흰색으로만 그냥 쫙 남아버리면 이게 경계가 잘 또렷하게 안 보이니까 이런 작업들을 해서 경계가 조금 더 또렷해 보일 수 있도록, 이때 회색이 너무 진하면 안 되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이 뒤에 뭐 초록색 배경이 쫙 있는다든지 이제 그러면 쉽겠죠. 그냥 초록색을 쫙 칠해버리면, 칠하고 여기를 이렇게 따면 되지만은 꼭 배경이 있으라는 법은 또 없으니까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라인을 조금씩 일부러라도 좀 만들어서, 그러면 연필 이 선과 또 같이 적어대면서 그냥 이게 조금 또렷해지거든요. 망했네. 여기는 좀 지우개로 지워서 깨끗한 붓으로 좀 지워내고 휴지로 누르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죠? 이제 이럴 때는 또 방법이 있어요. 자, 풀을 더 그려줍니다. 이쪽으로. 자, 여기는 조금 더 멀리 있는 것 같은, 조금 멀리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풀을 그려주는데 이 라인을 좀 잘 맞추고요. 이렇게 그려주고, 얘가 이제 조금 말랐을 때 앞쪽에 한두 줄기를 더 넣어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됐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회색을 조금 더 이제 묻혀서 이 수술들의 그림자 라인을 좀 넣어줘야겠죠? 여기는 이 꽃의 그림자에 의해서 생기는 안쪽에 그 꽃에 의해서 생기는 안쪽 그림자 있죠? 이거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런 걸 또 이렇게 넣어줘야 여기가 더 똑 떨어져서 입체감 있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라인들을 조금씩 만져주고. 자, 지금부터는 이 꽃을 과정을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영상 속도를 조절하셔서 여러분들 천천히 한번 그려보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페랭이 꽃을 같이 그려봤습니다. 어려우셨죠? 저도 어려웠어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전체 알람 설정도 하셔서 매주 저와 함께 예쁜 꽃그림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